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를 통해서 독일이 제가 좀 간단하게 추산하니까 거의 40조 원 이상의 무기 수출을 날렸는데 지난번에 레오파르트 2 A7 전차 800대 날렸죠. 그런데 이번에 또 뭘 날렸을까요? 어마어마한 무기 날렸는데 이 PC주의의 말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거의 가장 많이 격추된 공격 헬기죠.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개량형 카모프 52M, 이거 게임 체인저야. 이거 나가면 니들 다 죽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능인지, 그게 또 가능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인데 또 거기다가 대해서 이 러시아는 이 아가리 파이팅은 세계 최강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내년 1분기 중에 벨고로드 그리고 야센 이 원자력 잠수함들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미그 29 전투기에 S-70 무인 전투기죠. 오호트닉, 이거 연동을 시연해서 곧 전선에 투입한다 라고 또 입을 열면서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내년 초까지 특수목적 잠수함 벨고로드함과 최신의 야센급 공격 원잠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해 미국 서부 해안을 위협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글렌 반화크 북부사령관의 경고인데 중국 전략원잠 대응도 버거운 상황에서 미국의 태평양 해역 대잠 전략 확충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게 수호이 35 전투기 50여 대 판매 대금을 받고도 전투기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 핑계를 대며 이란에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에 첨단 전투기를 공급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며 전투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 측 입장인데요. 전투기 인도를 거부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러시아, 아무래도 이미 받은 대금을 환불해줄 능력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 구매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당초 54문 도입을 추진했던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수정해 도입 규모를 58문으로 늘려잡았으며 자주포는 물론 탄약 공급 장갑차와 제반 인프라, 전용 포탄 생산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방산 전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중심 타격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주요 전연 비행장에 디코이를 설치해 우크라이나군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무로 된 모형 항공기에 페인트 칠을 해서 우크라이나군 공습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방공 시스템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원시적인 대응책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57 전투기와 연동해 운용한다던 S-70 오호트닉 무인 전투기를 미그 29 전투기와 연동해 운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그 29와 S-70 조합의 운용성 평가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무인 전투기의 격추 소식이 곧 전해질지 기대됩니다. 네, 벨고로드, 바로 포세이돈 핵 어뢰 쓰나미를 일으키는 그냥 인류 종말의 무기 포세이돈을 운영하는 특수목적 잠수함이 벨고로드죠. 그걸 태평양 함대에 배치한다 라고 제가 여러 정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미 북부사령관 노라드 사령관에 의해서 공식화됐습니다. 내년에 벨고로드함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한다 뿐만 아니고 저에서 야센급 공격원잠, 최신의 러시아 공격원잠이죠. 13,000톤급 공격원잠인데 이것도 추가로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에 배치한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의 진급, 상급 이런 각종 신형 원잠들 단급, 수급 마구마구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헌터 킬러가 너무나 전력이 부족해서 호주를 끌어들여서 남중국해 좀 맡기려고 했는데 호주가 지금 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해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런 미국 서부 해안을 완전하게 멸절시킬 수 있는 벨고로드함, 그리고 최신의 공격원잠인 야센,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또 러시아 헌터킬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전력이 되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게 핵 잠수함 건조 그렇게 지금 한국 정부가 원하고 있는데 하라고 하면 되지요. 그 하는 대신 브라디보스토크 인근 이거 좀 맡아줘. 북한은 니들이 당연히 맞는 거고 브라디보스토크도 좀 손 좀 보태줘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우리 정부를 못 믿는 거죠. 왜? 그동안 오락가락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 왜? 그걸 지금 호주에서 보고 있으니까 호주가 지금 친중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오커스 레짐 엎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정권의 성향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궁극의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좀 되어서 이런 전략적 이익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요. 전투기 대금을 먹튀했습니다. 바로 2021년까지 이 수호이 35 전투기 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란의 주장은. 근데 무기를 다 안 받고 잔금을 다 납부한다.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란은 돈을 다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런데 지금 안 주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주고는 싶은데 이스라엘 때문에 못 주는 거야. 이스라엘이 니들한테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니까 우리가 겁이 나서 할 수가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에게 수호이 35 전투기를 판매하려고 했다가 이집트가 제재받으니까 안 할래 하고 또 드롭해버렸죠. 그렇게 생산해왔던 24대 그걸 그럼 대신 줄게 라고 해놓고 그것도 또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기 싫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환불해 줘야 되는데 환불도 안 해준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자 돈 줄게요. 물건 우리 집에 택배 보내주세요 하고 돈을 줬는데 우리 홈쇼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건도 오지 않고 물건 왜 안 줘요? 하니까 아니 뭐 옆집 사람이 당신한테 물건 주면 기분 나빠서 나하고 거래 끊겠다고 해서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환불해 줄 돈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이 얼마나 빡칠지 기대가 됩니다. 루마니아가 우리 K9 자주포 54문을 도입하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고 58문이다. 여기다가 탄약 공급 장갑차 우리 K10 있죠. 이것도 하고 또 거기다가 제반 인프라라고 하니까 지휘 장갑차, 포병 지휘 장갑차 반드시 필요하죠. 그 지휘 장갑차 플러스 부품 생산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포탄 생산 이런까지 패키지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계약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삼성이 한화에다가 이거 괜히 팔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화가 이걸 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갑자기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성 테크윈에서 뭔가 방산비리 같은 거 나면서 이 삼성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먹으니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야 저거 팔아버려. 저것 때문에 돈도 안 나오는 거 저것 때문에 우리 이미지 깎아먹잖아. 해가지고 하나가 사갔다라는 설이 있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화가 이로 인해서 완전히 종합방산업체가 되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그래서 뭔가 협상력을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고 있어서 뭐 어쨌든 결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최전방 공군기지 여기는 예이츠크 기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호-25 쑥 가다가 추락한 바닷물에 퐁당 추락한 바로 그 기지 아조프의 건너편에 있는 그 기지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수호이 34 전투기가 대량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둥이가 뭉뚱한 것이 수호이 34 전투기죠. 그런데 이게 뭔가 조금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아. 정말 전투기 맞아? 라고 쑥 보니까 이게 나무로 만들 모금에다가 페인트 칠한 거다라는 거죠. 그거 왜 이렇게 했냐? 여기다가 폭격하러 들어오다가 맞아서 격추되라고 하는 거죠. 디코이. 그런데 이게 이런 디코이를 설치하는 데는 주로 방공 능력이 부족한 측에서 디코이를 설치합니다. 왜냐? 방공 능력이 우수하면 디코이 필요 없죠. 그냥 뭐 근처에 오면 쏴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되니까 뭐 판치르다, 토르다, S400이다, 세계 최강이다 주장하는 이 방공 능력을 가진 러시아가 이제 하다 안 돼서 디코이까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러시아가 또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공개를 하면서 자, 우리 미그 29가 이 S-70 오트닉 이 무인 전투기하고 연동 테스트하고 있어. 이거 지금 다 돼가는데 곧 전선에 투입할 거야. 전선 어디죠?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들어가면 스텔스에 내부 무장창까지 가지고 덩치도 수호이 57만큼 큰 이 오트닉 이걸 미그 29가 지휘해서 등장할 건데 이거 들어가면 니들 다 죽었어.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뭐 입만념 입으로 하는 거는 세계 최강이죠. 막 완전히 마이크 타이슨급 핵펀치 입.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 핵심 주제도 핵펀치 러시아의 입이죠. 입만 핵펀치. 실제로는 안 듣거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말 가스쿠지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독일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PC주의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등 우방국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 수출을 불허하면서 사우디가 중국제 전투기 구매 추진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과의 관계 개선과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8대 추가 도입 사업이 독일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격노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수의 사우디 방산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06년 영국 BAE 시스템즈와 직접 협상을 통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트렌치2 24대와 트렌치3B 48대 등 총 72대의 유로파이터를 도입했는데요. 사우디는 2017년까지 무려 11년에 걸쳐 이 72대의 전투기 물량을 인도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F-15SA 전투기 84대도 도입했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해당 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이 빠진 깡통 전투기를 받게 되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 신규 도입과 스톰섀도우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일이 판매 불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18년 발생한 자말 가스쿠지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던 중동과의 협력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대한 무기 금수 해제를 끝까지 반대해왔습니다. 동맹국들의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독일은 보병용 소화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금수를 해제하기는 했지만 전투기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최근까지 진행된 협상이 결국 불발되자 사우디는 유로파이터 도입 계획을 접고 중국 에이빅 측과 접촉해 J-10C 전투기 구매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에이빅의 J-10C 외에도 각종 드론과 지대공 미사일 등의 패키지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누구지도 몰랐을 가스쿠지 사건 때문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날려버리는 독일의 PC 정치인들, 방산업체나 업체 근로자들이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말 가스쿠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었습니까? 기자죠. 기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빈 살만 왕세자 일가를 계속 비난하는 칼럼을 쓰고 기사를 쓰고 해서 어느 날 튀르키예에서 암살을 당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암살의 배후를 빈 살만 왕세자로 지목하고 이 독일에서 PC주의 끝판왕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니들에게는 무기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우디하고 독일이 어떤 무기 구매 협상을 하고 있었냐? 레오파르트 2 A7 전차 800대 구매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보시다시피 레오파르트 전차 400억 넘죠? 480억 이러고 있는데 400억만 잡아도 800대면 32조 원입니다. 그걸 날려버렸어요. 앙겔라 메르켈이. 자, 그러면 크라우스 마파의 배경은 라이메탈 이런 회사들이 다 관계가 되는데 자기네들 매출 32조 원에서 40조 원 날려버렸어요. 자말 가스쿠지 암살했다는 배후 세력이라는 그 의혹을 지목하면서 기가 차죠. 그리고는 또 이 유로파이터 48대 구매를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미국으로부터 84대의 F-15SA 전투기를 샀는데 원래는 공대지 타격이
장거리 공대지 타격이 가능한 버전으로 살려고 했는데 물건 인도받을 때 이스라엘이 아니 그런 거 주면 우리가 위험하잖아 라고 미국에 압박을 해서 그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 제즘, 제이소 이런 능력 다 빠지고 그냥 제이담만 가지고 폭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전투기만 인도받았어요. 여기 이제 사우디가 불쾌해가지고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하고 다시 유로파이터 48대 구매 협상을 하면서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타격하니까 그거 같이 패키지로 도입하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영국하고 협상을 하지만 이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 공동 개발이죠. 그래서 그 BAE 시스템스가 그 4개국 공동 법인입니다. 유로파이터는 그 4개국이 공동으로 나눠 먹어요. 그 48대. 자,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우디에 판매되는 게 4억 달러씩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48대 하면 12조 원. 그거 지금 날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BAE 시스템스가 배임 혐의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 독일 정치인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았어. 또는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 그리고 라인 메탈이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30조 넘게 손해봤어 하고 이 PC주의 하는 이 정치인들 정치적 올바름 아유 가스쿠지 또 이런 말 하면 이럽니다. 그럼 가스쿠지 죽이는 게 올바르냐? 아니 올바르지 않죠. 그렇지만 가스쿠지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40조 원 넘는 무기 판매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맹을 훼손하는 거죠. 에너지 안보 흔들리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전투기, 무인기 이런 것들을 중국제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국하고 군사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어마어마한 국익이 걸려있는데 돈보다 더 큰 국익이 걸려있는데 패권 경쟁하는 입장에서 나토하고 중국하고 이제 적이다 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나토가. 그런데 중국하고 유로파이터 안 파니까 그럼 중국 J-10C 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가스구지 하나 잘못했죠 죽인 거 그거 바꿀 수 있냐 이겁니다. 가치가 그게 PC주의다. 우리나라에도 천지로 있습니다. PC주의 뭐 하면 그럼 그게 괜찮은 거냐 라고 하는데 괜찮지 않죠. 그렇지만 더 큰 이익과 바꿀 수 있냐 더 큰 손해와 바꿀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 그게 잘못했다는 거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자들 천지로 있는데 그런 자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카모프 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는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라고 선전했던 헬기지만 이번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이 격추된 러시아 헬기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공격 헬기 최신 개량형의 전선 투입을 선언하며 전장을 휩쓸어 버리겠다고 공언해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신의 카모프 52M 공격 헬기를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전력이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반격을 시도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기갑 장비들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복수의 친크렘린 밀 블로거들이 7월 23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아파치 가디언을 압도하는 최첨단 센서와 무장을 갖춘 카모프 52M 공격 헬기가 특수군사작전에 투입되고 있다라며 이 공격 헬기의 강력한 성능은 전장의 적군을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신형 카모프 52M에는 최첨단 V006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40km 이상의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무인 정찰기와 연동해 운용할 경우 최신형 헤르메스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해 100km 밖에서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최신형 미사일 경보장치와 교란장치가 적용된 카모프 52M은 우크라이나군의 구형 스팅어 미사일을 손쉽게 교란해 회피할 수 있다 라며 카모프 52M이야말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카모프 52M에는 사거리 20km의 헤르메스 M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부스터를 장착하면 최대 1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헤르메스 K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러시아 공격 헬기는 전선 근처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대전차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기갑 차량들을 일방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 달리 이미 카모프 50M 기체가 오래전부터 실전에 투입되고 있었고 헤르메스 K 미사일의 카모프 52M 장착 운용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인데요. 몇 시간이면 들통날 거짓말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이른바 국뽕
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까모프 52 공격 헬기 생긴 거 정말 마초스럽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스펙들 우리 다 믿었죠. 그래서 까모프 52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야. 아니 이거 사실 왜 아파치 사는 거야? 라고 주장했었는데 실제 까보니까 완전히 까보니까 러시아짜네 라는 끝판왕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전쟁에서 까모프 52가 워낙 많이 격추되고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주니까 이제 M 현대화 버전이다 라고 해서 기존의 까모프 52는 잊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M 버전이에요 하면서 여기에 레이더가 장착되는데 이 레이더가 지상 표적을 40km에서 스캔해 추적해. 아파치 가디언보다 2배죠. 아파치 가디언 20km 보니까 엄청나죠. 40km. 공대공은 60km를 보는 A사 레이더야. 와, 전투기 우리 FA-50하고 붙어도 이기겠어요.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무인기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그레이 이글 정도 되는 무인기하고 연동하면 걔가 먼저 전방에 가서 적을 탐지하고, 여기는 40km밖에 탐지하지 못하니까 걔가 전방에 가서 쫙 탐지해서 100km 밖에 있는 적전차를 딱 찍어주면 여기 데이터 링크가 딱 되어서 에르메스-K라는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 여기에서 유도해줘서 타격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전선에 가지 않고도 100km 밖에서 탁탁 때려버리면 니들 다 죽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기본형인 에르메스-A 공대지 미사일은 20km 날아간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거 잘 안 쓰죠. 왜? 운영할 수 있는 수량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잘 맞지도 않고 전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다가 K는 부스터를 장착한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큰 거 이걸 장착해서 100km 밖에서 때린다. 그것도 무인기하고 연동해서. 그 무인기 또 어디 있냐? 무인기도 안 보여줘요. 무슨 중국제 DJI 드론하고 연동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거대하고 근사한 무인기가 가야 탐지하고 데이터 링크 주고받고 하겠죠. 그것도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거는 없어요. 아무튼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거짓말은 책임지지 않아요. 러시아 역시 이번에도 한 건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